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. 누가? 기사 같이 보시죠. 기억 안 나 김건희 또 진술 거부, 특검 통일교 키맨 구속 기소. 네. 지금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 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. 그런데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. 관련해서 어제 또 특검에서는 통일교 키맨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윤모 이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을 좀 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같이 지금 실려 있는데 어제 김 여사 그래 뭐 진술 첫 번째 소환 조사할 때도 묵비권 행사했는데 어제도 하겠지란 예측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동아일보 또 같이 볼까요? 동아입니다. 특검 김 말끝마다 거짓말. 사라진 샤넬백 5천만 원 시계 추적하고 있다. 또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서 김 여사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. 이창근 위원님. 이게 지금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 거면 묵비권을 행사한 게 또 아니란 얘기인 거거든요. 뭐가 맞는 겁니까? 묵비권 중에도 네. 기억이 안 난다,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리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완전한 묵비권은 아니죠. 그리고 본인이 첫 번째 구속되기 전에 조사받았을 때 당시에 모든 진술이 허위라는 게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통해서 그것이 스모킹건이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특검은 믿질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녹취록 앞에서도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,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마 지금 상황은 아마 특검에 괘씸죄도 걸렸을 거예요. 아하. 그렇게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묵비권 내지 모르겠다,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본인한테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. 특검은 그것을 증거로,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또 뒷받침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진솔되게 자백을 하고 죄를 경감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또 더 많은 것이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본인의 전략에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. 이 특검에서 녹취를 들려주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,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 김 여사 입장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 입장에선 거짓말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. 아마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보인다. 근데 관건은 괘씸죄에 좀 걸린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. 지금 이 특검의 이 워딩이 이렇다라는 거죠. 김 여사 말 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어허, 요것 봐라. 약간 요런 느낌이 지금 이 말투에서 약간 살짝 묻어나는데 실제로 어제 조사를 받은 김 여사 특검 내일도 불렀습니다. 저희 언제 불렀나 좀 같이 볼까요? 네, 지금 12일 날 구속이 됐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조사 지난 14일 날 받았어요. 그리고 15일은 광복절이고 토요일, 일요일 빨간 날 쭉 지나고 처음 온 월요일인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그리고 오늘인데 내일 또 불렀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거의 바로 부르면서 말끝마다 거짓말하네. 이거는 서영주 대변인님. 네. 특검 입장에선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겠어라는 의지가 사실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기법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하든 뭐 기억이 안 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 자체.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서 소환하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.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. 이 수사의 방식은 이제 그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돌이켜보면 온통 거짓 인생이었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허위 경력부터 대선 후보 시절에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. 잘못했습니다. 저 이제 내조만 할게요 했는데 내조만 했습니까?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김건희 씨의 지난 정부에서의 행적들 이건 내조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국정 운영에 개입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적시된 16개 혐의 외의 사건으로도 이렇게 지금 날립니다. 그럼 16개 혐의를 제대로 양평고속도로까지 더 들어가서 한다면 이거는 특검이 1년 내내 해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는 것은 저렇게 회피하고 기억 안 나고 녹취를 들려주고 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면
특검 차원에서는 조사는 해야 되겠고 이걸 끝내야 16개 혐의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네. 답답하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속죄하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강경해달라고 하는 것들,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사실 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속 자주자주 부르고 여러 번 물어보고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. 16개 혐의 어떻게 그럼 수사를 하냐라는 말씀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일단 당장 내일 조사에는 김 여사 측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 여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?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하루 쉬고 내일 바로 나오는 거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내일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. 특검의 조사는 물론이고 지금 이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재판도 어제 있었는 내란 재판도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. 근데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?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. 건진 비슬산 전기가 윤한테 내렸다. 왕을 새잡고 4번째 왕이 될 거다라고 건진 법사가 이렇게 건진 법사 전모 씨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. 여기 좀 볼까요?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사실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내려가서 그때 사표를 내려고 한다고 할 때 김 여사가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. 그때 대구는 비슬산에 둘러싸여 있다. 전기가 윤 검사한테 내렸다. 비슬산 한자를 보면 임금 왕자가 4개 들어있어서 왕 3명을 잡은 뒤 4번째 왕이 된다. 무조건 말려야 된다. 사표 내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. 4번째 왕이 돼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걸 보면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창근 위원님. 건진 법사는 4번째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왕이 그럼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못 봤다는 거냐라는 거죠. 그거는 예상을 못했겠죠. 그 얘기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전행을 할지는 예측을 못했겠죠.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김건희 씨가 우리 건진 법사한테 가족이라 그랬잖아요.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본인이 김건희 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본인의 제어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. 결론적으로 건진 법사는 4번째 왕이 된 거는 사실 결론적으로 맞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섰잖아요. 하지만 결국은 김건희 씨의 모든 게 사로잡혔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보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건 건진 법사의 얘기죠. 이 로봇 기업체 대표인 서모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서 씨는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서 사주를 봐준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왕이고 김 여사는 여왕 사주여서 깜짝 놀랐다. 사주 공부를 내가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사주는 철학이고 학문이다.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서영주 대변인. 네. 여기도 약간 사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참 그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이 사주, 뭐 명리학 이런 주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금기하고 싶었는데 설마 했던 일들이 저는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끔찍하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차를 쓰고 나온 게 잘못 썼겠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싶었어요.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술과 명리학에 사로잡혀서 진행됐던 것이었고 그 옆에서 호가요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한 지난 3년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. 네, 사실 지금 이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중간중간 수사 사이에 나오는 이런 약간 어떤 이런 사주나 이런 다른 얘기들이 국민들 입장에 또 어떻게 들릴 것이냐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또 이 특검 쪽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